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네? 네. 선착순인가요? 네, 막 던지는 건가요? 정답! 네. 머니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1부에서는 요즘 뜨고 있는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모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볼 건데요. O인지 X인지 저희가 딱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영상 유심히 잘 보신 분들은 함께 OX 퀴즈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OX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공모주는 큰 손들만 돈을 번다. O인지 X인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 OX를 한 이유는 큰 손들만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제 그 규모의 경쟁이죠, 사실은.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액 대비 많이 벌 수 있겠죠. 당연히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OX를 했습니다. 물론 큰 손들이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큰 손들만 돈을 번다는 건 X예요. 왜냐? 아까 균등 배정 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많이 청약한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약에 참여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막손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네, 두 분의 의견이 일단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진행해 볼게요. 자, 이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뭐 균등 얘기하시고 비례 얘기하시는데 처음 청약해 보시는 분들은 뭐 균등 따로 해야 되나 비례 따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균등, 비례는 각각 따로따로 청약을 해야 된다. OX. 하나, 둘, 셋! 이거는 둘 다 X였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최소 청약 수량, 사실 10주만 청약을 하더라도 균등 플러스 비례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비례는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종목은 내가 10주만 청약을 하면은 절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10주나 20주 이렇게만 청약을 하면 그냥 편의상 균등에만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항상 공모주에 참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균등, 비례 한꺼번에 참여가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저는 궁금해요. 어찌됐건 공모주라는 게 상장 당일에 빠르게 팔아서 뭔가 시세 차익을 빠르게 내는 거에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주는 무조건 상장 당일에 팔아야 된다. OX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달라요. 의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기관들의 운영 전략, 공모주 펀드들은 대부분 상장을 하자마자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의무합약 비율과 매도 가능 수량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게 더 갈 수도 있지만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법은 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상장을 하자마자 매도를 하는 게 그래도 돈 좀 더 좋을 수 있다. 만약 근데 난 더 갈 것 같아라고 하면 우선 절반 팔고 상황을 보다가 또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의견이 거의 같거든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상장 당일에 파는 게 맞긴 합니다. 보통은 공모주 같은 경우에 상장일에 수급이 막 펌핑돼서 붙으면서 주가가 펌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장 당일에 터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제 최근 상장일 흐름을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유통 가능 금액, 이런 규모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상장 당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를 통해서 조금 선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런 건 어때요? 저 예전에 그 SKI 테크놀로지 상장했을 때 연기금이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왜 안 팔고 계속 사지? 이러면서 저도 좀 보유를 하고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냈었는데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수급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이제 대형주가 되면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의무적으로 이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있으니까 연기금이 좋아서 산다라기보다는 패시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채워야 되는 수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빠져도 계속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가야 되니까 나도 같이 사야지 이 전략으로 가기에는 네.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긍정적인 거 아닐까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애매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LG엔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수급에 들어왔었거든요. 결국에 연기금의 승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약간은 애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연령대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공모주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계좌를 개설해서 공모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오, 미성년자도 똑같이 할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차이라고 하면 성인들은 우리 비대면으로 그냥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성년자 계좌는 보통은 증권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가도 돼요.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가도 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증권사 가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때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개설하면서 OTP를 같이 발급을 받아두면 좋아요. 그래야 이체를 하거나 또 부모가 이제 자녀 계좌로 청약을 할 때 환불금을 부모 계좌로 옮겨서 받거나 또 배정받게 되는 주식을 내 계좌로 옮겨받을 때 보호하는. 맞아요. 어린이들도 투자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서 물론 청약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럴 때는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수는 있지만 조금 절차는 까다롭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궁금한 건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와야 주식시장이든 IPO 시장이든 활성화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많이 철회를 했던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IPO 시장도 같이 호황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사실 저는 반대의 성향도 말씀드려요. 예전에 LG엔솔이랑 SKIT 할 때 사실 여기에 청약 자금이 다 몰려가면서 오히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확 빠진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이걸 넣을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이 회사가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어차피 거기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돈들이 다 있고 일반인들도 사실 뭐 대출까지 받아서 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러한 대여가 있으면 증시가 휘청거릴 수는 있겠구나. 거래대금이 쏙 빠질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좋을 때 당연히 IPO 쪽으로도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근데 저는 불황의 공모주를 잘 노려봐라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침체기일 때는요, 이렇게 IPO 철회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공모가 대비해서 또 많이 할인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공모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잘 선별을 하면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고 올라갈 놈은 분명히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남들과 다르게 맞아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고 꾸준히 벌 수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는 정말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마지막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경쟁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무조건 가입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O, X. 하나, 둘, 셋. X. 왜요? 우선은 무조건이 들어가면 그쵸? 정답이야.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수가 없어. 근데 균등 배정 제도가 있잖아요. 요거는 경쟁률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 방식만 존재한다면 당연히 경쟁률 낮은 증권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근데 균등 배정은 누구든지 다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배정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경쟁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균등 배정을 좀 많이 받으려면 그 주관사에서 물량이 많은 쪽으로 가져가는 맞아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조금 배정 물량이 많고 그 해당 증권사의 계좌 수가 적은 증권사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이런 참여 체크 인원이? 포인트까지 맞아요. 네. 함께 알아두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공모주 청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공모주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모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이 주제로 마지막으로 퀴즈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정답을 주면 상품을 주시나요?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데 긴장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네. 아니 지금까지 너무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오늘 저 이제 처음 보잖아요. 그럼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거 대본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제가 보기를 상당히 드리겠습니다. 당황해가지고, 네. 자, 첫 번째 분홍색, 두 번째 노란색, 세 번째 보라색. 선착순인가요? 네, 막 선착순. 던지는 건가요? 정답! 응. 2번 노란색. 이유는? 이유는 병아리 같이 생겨서. 너무 괜찮은 정답인데요? 아, 이거 정답의 이유에 따라 또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어요. 아, 정답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MC의 마음에. 세 번째가 무슨 색이었죠? 보라색. 보라색. 정답 3번 보라색. 왜요? 보라색이 약간 좀 땡! 아, 이렇게 머뭇거리면 땡!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또 이제 뭐 백프로님께서도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네, 그래도 저희 위드백 이번에 1화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확인을 한 뒤에 커피 쿠폰을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너무 좋아. 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 들을래. 아, 네. 다음 중 교보증권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은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1번 김혜준, 2번 정연호, 3번 이석기, 4번 박동권입니다. 혹시 여기 출연하시는데 이 정도 정보는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떡해. 글쩍글쩍. 어, 3번에 이석자 기자님은 왠지 이름에서 이렇게 대표의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약간 제외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오케이. 주식의 소리님은? 저는 4번이 박자, 봉자, 걸자님 아니셨나요? 권님. 권님. 네. 4번 찍겠습니다. 정답이 있나요? 저는 노코멘트 하고 시청자 댓글에서 하고 조만간 한 번도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영상 그동안- 올라가야지 우리 확인할 수 있나 그동안 그런가 즐거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쏘는 건 저 김백준입니다. 아셨죠? 정답은 저희가 맞추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그 친분의 느낌이 들어가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함들, 좀 낯선 성함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보기에서 한 분을 선택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모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연속으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공모주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모든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모주 투자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식 애소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소감 어떠신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오늘 좀 말이 또 주저리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첫 게스트고 위드백 잘 돼야 되니까 많은 관심과 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구독자님한테 얘기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보통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요, 영상에서. 그래서 항상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막 출연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난삼아 제 환갑잔치 때는 구독자님을 모시고 환갑잔치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환갑잔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건강이 닿는 한, 그리고 공모주 시장이 존재하는 한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공모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 채널 찾아와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위드백 프로그램이 오늘은 이제 조금 앉아서 주식의 소리님과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위드백의 취지 자체가 게스트에 맞춰서 제가 변하는 위드백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보 전달이었다면 또 다음 화에는 뭐 이렇게 활동적이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더 까불면서 이 투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저를 많이 예쁘게 봐주셔야 2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나와야 2화 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은 불쌍해 보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주식예솔이님 그리고 100%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위드백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아까 그 유튜브 구독 사실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저 이제 친합니다. 네. 이거 보고 구독. 저희 머니 유튜브 하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